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성실한 사람만 후구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143만 명 채무 감면 계획을 발표하자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대신 빚을 갚아주느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퍼주기냐, 실질 효과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다 대출받고 안 갚고 기다릴 걸. 정부가 19일 발표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 탕감 조정 방안에 대해서 누리꾼과 커뮤니티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다수 댓글은 성실한 상환자는 뭐가 되냐, 7년 안 갚으면 보상, 갚으면 바보냐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덕적 해이의 공식 인증이라는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이 중에 약 1조 1천억 원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약 143만 명입니다. 약 143만 명의 채무자에게 오랫동안 갚지 않은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탕감하거나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커뮤니티는, 누리꾼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이제는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왜 나라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 빚은 나중에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나라가 빚을 갚아주면 나라가 빚을 지는 건데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개인의 빚을 갚아주면 그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라고 하는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갚은 사람만 바보냐? 온라인은 역차별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안 발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란에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몇 개 있지만 부채 탕감해주면 또 빚 안 갚지 않겠나? 조금만 기다리면 국가 예산 1,000조, 국가 부채 1,000조가 되겠다. 청년이 빚지면 보상, 성실 나쁘지 않은 외면, 그게 공정인가?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게시된 지 몇 분도 안 돼서 수백 개의 조회와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7년 이상 빚 안 갚은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없애주는, 이게 도대체 정의냐? 7년 이상 안 갚고 있으면 5천만 원 이하를 빚을 없애주는 것이 과연 정의냐?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의심스럽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환자 소외에 대한 분노입니다. 상환자는 그러면 소외되지 않습니까? 상환자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한 댓글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뻥친다. 나라가 갚아주고 그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뻥친다.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냐? 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7년 이상 연체 또는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7년 이상 연체 또는 담보 없는, 그럼 담보 넣은 사람만 또 바보가 되는 거죠. 90% 감면 플러스 20년 분할, 90% 감면 또는 20년 분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감면해주고 90% 정도는 감면해주고 또 남은 거는 또 20년 분할까지 해주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제안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한 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주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 그럼 7년 이상 연체 안 하고 5년 연체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하니까 5,500만 원 또 안 되는 겁니다. 또
무담보 개인 채무에 대해 또 개인 채무고 무담보. 담보가 있으면 물론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담보를 뭐 경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없는 것도 있는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 채권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입니다. 이거를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한 뒤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탕감 또는 조정. 무조건 다 탕감은 아닙니다. 탕감될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출발 기금제도 개선, 이것도 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새출발 기금제도 개선은 뭐냐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해졌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예요. 아까 같이 5천만 원 이하 7년 연체 무담보 개인 채무 그거 하나 탕감해 주는 거. 또 하나는 새출발 기금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원금은 90% 감면해주고 또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도박, 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며 업종 제한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업종 제한도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1억 원의 그 자영업자가 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도 가능해졌다. 중위소득 60% 이하야 됩니다. 총 수혜 예상자는 약 143명이고 채무 규모는 22조 6천억이다. 그러니까 143명에게 22조 6천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 정책 의도는 공감하지만 선 긋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을 어떤 식으로 긋는 거냐? 왜 7년이냐? 왜 5천만 원이냐? 왜 개인 채무냐? 왜 무담보 채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중위소득 60%. 왜 중위소득 60%냐? 또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총채무가 1억 원 이하냐? 이런 식으로. 그 선 긋는 기준이 무엇이냐? 정부는 이번 방안을 두고 말이죠. 코로나19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지시다. 개인의 삶을 구조하는 정책이다.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포용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내수 부진, 그걸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 긋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도대체가 말이죠. 업종 제한이 사라졌고 탕감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성과 검증 체계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완책은 사실상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럼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할 거냐? 나라 빚이 많아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미래 세대가 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은 빚 갚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 국가 신용의 역습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빚 갚는 사람만 손해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빚이 많이 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없애는 정책,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 빚을 탕감해 주는 식의, 그 다음에 또 이 기준도 모호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5천만 원의 빚 7년 이상 연체 채무에 대해서 이거를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빚 갚는 사람은 호구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라 빚은 누가 갚을 것이냐? 미래 세대한테 빚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